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올해 어린이날은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5일까지 더 연장된 가운데 오늘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온라인 개학에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치르는 개학식에 컴퓨터로 보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입학식 때 입으라고 선물 받은 저희 막둥이 옷은 가격표도 떼지 못한 채 다시 옷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4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종교시설과 체육, 공공시설 제한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16일 기준 61만 명이 접수했습니다.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도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공원관리와 묘지관리 주체가 나눠져 있었던 망우리 공원에 대해 중랑구가 통합관리를 추진합니다. 4.15 총선 과정에서 차량기지 개발 관련 공약을 내세웠던 서울 동북권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개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것 같지만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어린이날까지 연장된 겁니다. 또 바로 오늘 초등학교 저학년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됐죠? 네, 바로 어제 정부 발표에 의하면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두 자릿수까지 줄었지만 5월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까지는 방심을 놓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일부 제한은 줄어듭니다.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제한적 시행이 허용됩니다. 네. 또한 종교시설과 유흥업소, 학원 등 4대 밀집시설에 적용했던 운영 중단 간력 권고도 해제됐습니다. 네. 오늘 초등학교 저학년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신학기에 들어갑니다. 오늘 개학하는 대상자는 모두 146만여 명인데요. 네. 이로써 3차에 걸친 온라인 개학이 모두 마무리돼 전국 540만 명의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만 로그인이 지연된다거나 동영상이 끊기는 등 원격 수업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신규 발병률도 낮아진 상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됐지만 일부 제한이 풀린 상태이기에 현재 교육부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병행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살펴볼까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20일 0시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13명 늘어 모두 1,67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외 유입이 7명, 지역 발생은 6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한편 이 서울의 공공 민간 시설을 중심으로 블루라이트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운동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블루라이트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캠페인은 의료진을 상징하는 푸른빛의 조명과 감사 문구 등을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청 청사와 서울로 7017 등에서 시작한 캠페인은 앞으로 한강 교량과 월드컵 경기장 등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남산 서울타워와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선 캠페인에 동참했고 한강 샛빛 둥둥섬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캠페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동참하고 있는 서울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오는 24일부터 서울 광장 잔디밭에 감사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부터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름여가 지난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이미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시작되면서 신청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는데 약 2주 만에 신청자가 5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금까지 온라인 접수만 진행했지만 16일부터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출생연도 오부제로 시행합니다. 또 방역과 소독물품을 비치하고 대기자 간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확산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엔 전체 가구원의 서명을 미리 받아가면 보다 빠른 접수가 가능합니다. 긴급생활비는 소득순으로 지급되며 지급까지는 약 7일 정도 걸립니다. 신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금천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7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추경안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경영안전특별보증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지원되고 공공형 일자리,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코로나 대응 외에도 이번 추경에는 가족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구 현안 사업에도 1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추경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됩니다. 종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 33억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공공 일자리 창출에 10억 원, 재난관리기금 5억여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10억 원을 투입합니다. 구는 현재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재난긴급생활비 등에 모두 108억여 원을 투입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의회에서는 의원 11명의 월정수당과 국내외 연수비 일부를 자진 감액해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했습니다. 성북구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성북구청이 제출한 추가 예산안은 632억 원 규모로 이 중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 40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을 포함해 모두 15건의 안건이 심사됩니다. 독립운동가를 비롯해 근현대사를 이끈 유명 인사들이 모셔져 있는 동시에 산책과 휴식을 위한 쉼터로 자리 잡은 중랑구 망우리 공원. 하지만 이 공원 관리와 묘지 관리가 분리돼 있어서 관리 운영의 한계가 늘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망우리 공원 관리권의 이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 공동묘지이자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는 망우리 공원. 이곳의 통합 관리를 위한 관리 주체 이관이 추진됩니다. 공원과 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랑구가 서울시에 통합 관리를 요청했고 시는 공원 관리를 자치구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관리 경계가 불분명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던 거를 저희가 이제 거기 망우리 묘지에 대한 묘지랑 공원의 전체에 대한 관리권을 시로부터 이제 저희 구가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이제 제대로 좀 해보겠다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묘역과 산책로 정비를 비롯해 각종 탐방 코스 개발 등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을 중점 추진할 계획. 망우리 공원의 안내와 교육, 전시 기능을 담당할 웰컴센터 개관도 앞두고 있습니다. 웰컴센터라는 건물이 넘어오면 관련 전시라든지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에서 예산을 받으면 지금 현재 거기 안에 있는 산책로라든지 뭐 편의시설 정비하고 뭐 이런 거는 지금 내년이라도 예산이 배정이 되면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망우리 공원을 숲과 산책로, 애국지사 묘역이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적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중랑구. 이관 추진으로 그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지난 4.15 총선 당일 서대문구에서는 구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졌습니다. 4명의 후보가 경쟁한 끝에 민주당 김양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이만솔 의원의 사태로 보궐선거가 치러진 마성거구.
전 구의원 출신인 통합당 박상홍 후보를 제치고 민주당 김양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위와 2위의 표 차이가 10,000표 이상 날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김양희 당선인은 2번의 도전 끝에 구의원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출마를 준비하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꿈을 접었던 것. 그동안 건강을 돌보며 재기를 노렸고 마침내 목표를 이루게 됐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제가 중도에 하차를 했는데 이번 기회가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서대문 구민을 위하고 또 제 자신을 위한다기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 자세로 충분히 김양희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양희 당선인은 20년 넘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자율방범대원, 생활안전협의회 회원 등 그가 활동한 단체가 10여 개를 넘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 당선인은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이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 그다음에 방재단 이런 거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장기적으로 연명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연명하는 거 이거에 최우선을 보고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김양희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대문구 의회 전체 의원 15명 중 여당 의원이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중랑구의 신내 차량기지 이전과 노원구의 창동 차량기지 개발 등 서울 동북권역에서는 차량기지와 관련된 굵직한 지역 현안이 있습니다.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서 나란히 당선인의 이름을 올리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신내 차량기지 이전은 중랑구의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선인도 이를 이번 총선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달 27일엔 구리와 남양주의 같은 당 후보들과 함께 6호선 남양주 연장과 신내 차량기지 이전을 담은 공동 공약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신내 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풀어야 될 신내 차량기지 이전이라든가 또 망우 복합역사와 같은 그런 굵직한 일들도 앞으로 구청장, 서울시장,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노원구에선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 단연 화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각각 4선과 재선에 오른 우원식, 김성환 후보의 최대 공약 역시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유치를 포함한 의료 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는데 치료와 연구, 임상 실험이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메디컬 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베드타운 노원을 일자리 노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창동 차량기지 일대의 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것, 서울대병원, 그리고 음악 산업 등등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청사진을 이제 그려야 되고요.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현안으로 차량 기지를 꼽은 서울 동북권 당선인들, 그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리턴 매치로 관심을 끈 선거구가 여럿 있습니다. 반복된 맞대결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리턴 매치 결과를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연일까 악연일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6번이나 맞대결을 펼친 우상호, 이성훈 후보. 그동안 엎치락뒤치락하던 두 사람의 승부는 이번 총선에서 우상호 후보가 4선을 달성하면서 종지부를 찍는 모양새입니다. 우 후보는 당선을 확정지은 순간에도 숙명의 라이벌인 이성훈 후보에 대한 소회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20여 년간 저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경쟁했던 우리 이성훈 후보님께도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정말 멋진 상대를 만나서 지난 20년간 행복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수성이냐 탈환이냐를 두고 맞붙었던 전현직 의원들의 리턴 매치는 현직 의원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마포감 노웅래 후보와 강순규 후보의 두 번째 리턴 매치에선 현역인 노웅래 후보가 이기면서 4선에 올랐습니다. 노원갑에서 펼쳐진 민주당 고용진 후보와 통합당 이노근 후보의 리턴 매치 역시 현역인 고용진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 또 한전연수원 이전, 그리고 경춘선 숙빌공원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서 월계 공릉의 전성 시대를 여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2년 만에 리턴 매치로 관심을 끌었던 송파 의뢰선. 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현직인 최재성 후보를 꺾으면서 강남벨트의 건재함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는 반응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보수 강남벨트의 핵심 지역지죠. 40대 청년 변호사와 40년 경제 전문가가 맞붙은 강남 병선거구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유권자들은 40년 경제 전문가의 관록을 선택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보수 강남벨트의 중심에 선 강남병 선거구 유권자들은 40년 관록의 경제 전문가인 미래통합당 유경준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 당선인은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한국노동경제학회장, 15대 통계청장을 지낸 경제통으로 부동산 문제 해법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공시가격과 부동산 보유세 인하를 약속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강남 도심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공정한 교육제도 마련을 위해 부모 찬스로 대학 가는 불공정 입시 제도와 정치 편향 교육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원래대로 환원해놓고 그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GBC와 영동대로 개발 그 부분을 좀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강남 지역과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스마트 도시화하고 친환경화하는 까지 포함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현직 여성 의원 간 맞대결이 펼쳐진 중랑 갑 선거구에서는 현역 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서 당선인의 3선 소식 김동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가 웃었습니다. 중랑갑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김삼화 후보를 제치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일 잘하는 현역이자 중랑의 따림을 강조해온 서 당선자의 특유의 친근함이 3선으로 당선인을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서 당선인은 지난 8년 동안 원내 수석 부대표와 원내 대변인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이번 총선에선 지역 교육 문제 해결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해 환경 개선과 스마트 학교 추진 등을 이뤄내겠다는 목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 중랑구 공공첨단 학교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중랑구 환경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중랑구 학교들 명품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아이들이 학교 다니길 행복하고 학교에서 집에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는 중랑구를 만드는 것이 저 서영교의 목표입니다. 광진 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전예숙 후보가 3선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받는 전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다양한 변수를 물리치며 다시 한번 승리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왕좌의 수성, 전예숙 후보가 또 한 번 광진갑 대표 자리를 꿰찼습니다. 지난 18대에 이어 20대와 21대 국회에 입성함으로써 3선의 중진 의원으로 거듭났습니다. 광진갑 선거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지역의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통합당 김병민 후보의 열띤 선거전에 더해 최대 변수였던 민생당 임동순 후보, 거기에 정의당 오봉석 후보까지 어느 하나 유리할 것 없던 전예숙 당선인은 그럼에도 꿋꿋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승리의 관건은 진심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자신의 노력을 알리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며 묵묵히 주민들을 만났던 그의 진심이 투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약사 출신인 전 당선인은 말 잘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의 다짐처럼 앞으로 광진갑 지역의 상업지역 확대, 중곡동과 군자동 재건축 등 주민들의 가려운 곳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우리 광진구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라는 의지로
심부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알고 제가 더 겸손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는 강남 스타트업 센터에 입주할 청년 창업가 20여 명을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합니다. 입주 청년들에게는 사무 공간을 무상 지원하고 멘토링과 투자자 매칭 같은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최장 2년 동안 제공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입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는 전기와 수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집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20세에서 29세의 청년 사업가로 공고1 기준 7년 이하의 창업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가 지난해 항측 판독 결과와 다른 건축물 2,602건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현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무단 증축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는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면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잦은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 사전 예고를 거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30의 3번지 일대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서울시는 백사마을 부지의 재개발 계획이 지난 14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사마을 재개발 정비 사업은 18만 6,965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 1,953세대와 임대주택 484세대 등 2,437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내후년 이주 및 철거가 추진돼 2024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요 며칠 새 이 코로나 감염 환자가 두 자릿수에서 이 한 자리까지 줄어설까요? 지난 주말 유독 거리에 사람이 많아 보였습니다. 마스크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라일락 꽃향기가 시간은 막을 수 없다는 자연의 불변의 진리를 알려주듯이 이 힘든 시기도 지나가기 마련이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